특히 저는 오늘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있죠. 어제 제가 우연히 KBS 1TV 오후 3시인가 4시에 뭐 이렇게 토론하는 거 비슷한 거 있더라고요. 자막 위에 뭐라 써놨냐면은 국민을 윽박질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 윤석열 총장의 기자회견이. 네. 근데 제가 윤석열 총장 기자회견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당에 대해서 윽박지른 거는 뭐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국민한테 무슨 이야기 국민을 뭐 윤석열 총장이 지금 국민한테 표를 얻어야 되는데 네. 무슨 윽박질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여권의 생각은 그 짐이 국가다. 누이 16세인가요? 네. 똑같아요. 우리 여당은 국가다. 국민이다. 우리 국민을 갖다가 대표하는 데는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진짜 윽박질렀다 합시다. 하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오지게 윤석열 전 총장이 그동안 쭉 참고 참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예. 또 본인 손준성 검사도 정말 황당한 일을 다 보겠다 하고 윤 총장도 그 참 어이없는 일이 다 있다. 그런 일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몰아가니까 참고 참다가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자기의 진솔한 심정을 다 밝혀서 대다수 국민들은 속이 시원하다 뻥 네, 뚫린다 그런 말을 그런 했죠. 기분이. 예를 들면 그 오전에 있었던 김용 의원이 명확하니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 설득력 있는 이런 회견을 했으면 안 해도 되겠는데 그 사람은 자기 살려고 그러니까요. 기억이 안 난다. 그거 한 40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견을 왜 했는지 뭐 지금 유승민 캠프의 대변이나 사퇴는 했더라고요. 사퇴를 했지만 윤석열을 가라앉히면은 유승민이가 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런 작업을 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 누굽니까? 조성은 조성은이었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뭐 알 방법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김웅도 망하고 유승민도 완전히 가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는 이제 뭐 네. 이 김웅 사태로 여기는 김웅 사태예요. 예,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제대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으면은 어떤 손해가 생길지 이익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좀 나았을 건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결국은 윤석열 제거 공작이 아니었나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그게 내부 암투 그러니까요. 아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그걸 여당은 또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암투야. 네. 내부는 관계 없어 이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공작이라고 보는 또 마지막 그게 사실 이 최강욱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 같은 거 있죠. 나오면 이거는 검찰에서 다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지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예, 그렇죠. 자기들 말대로 윤석열 총장이 그때 벌써 대선에 나갈 정치적 어떤 동기를 가지고 검찰총장직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대검 인사를 다 해가지고 대검 내에 누가 지뢰고 누가 적군이고 아군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말이 될 줄 모르는데 그걸 시킬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수사의 단서는 여러 가지 중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도 있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적이라고 지금 여권 말대로 정치적 검사를 합시다. 딱 듣고 이거는 조사해야겠다 싶으면 이건 정상적으로 이런 그 정황이 있으니까 한번 정보 보고가 있으니까 조사해라 이러면 되지. 이걸 야당에 시켜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니 그때 추미애가 그렇게 서슬 풀었는데 야당이 고발하면 수사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안 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거는 검찰의 수사라는 걸 전혀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공작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이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알게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잔펀치 자주 맞으면 케어당하는 거예요. 뭐 이회창 총재는 뭐 김대엽이 때문에 대통령 낙선까지 했는데요. 뭐. 아주 몽둥이로 맞은 거고 그냥 망치로. 일격에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가지고 계속 때리는 거 아닙니까? 군부를 계속 짚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꽃놀이 패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보다 꽃놀이 패라고. 안 해도 그만 안 해도 좋고 저끼리 또 싸우고 있고. 저끼리 싸우니까 좋고 여러 가지로 꽃놀이 패고 그게 일부 이제 또 홍준표라든가 유승민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 이제 캠프 입장에서는 이거 불감청이나 보소원이라고 있잖아요.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또 본격적으로 지금 뭐 후보자를 상대로 해서 압박 면접인 것을 한다고는 했죠. 합니다. 어제 했고 오늘까지. 네. 압박 면접을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TV 토론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또 이슈가 가라앉히지 나오겠네. 않는 한 네. 명확히 지금 밝혀질 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국민의힘 자체가 자중질환에다가 당 전체가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앞으로 경선 토론이 참 중요한데 예. 거기 가서 딴 이슈는 등장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비전 가지고 할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나면 그러니까 이거 하고 뭐 홍준표 의원의 그 의도를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윤석열 총장의 정책 이런 게 관심도 없고 뭐 장모 문제, 김건희 씨 문제 이런 걸로 계속 토론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식상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여당을 향해서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 정쟁이다 정도로 하는데 이 야권 내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추잡하게 보아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정치 혐오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야권을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국민의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예. 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가는 환멸감을 느끼면은 누가 되든 예. 이게 나중에 그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극렬 보수층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그분들은 윤석열을 비토할 거고. 그 다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은 홍준표 의원이 만일 대선 후보되면 또 비토할 거고. 이러면 뭐 진짜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는 땡큐라고 뭐 하신 것처럼 예.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계속 그 불길이 사그러들지 않고 군불이 계속 때우고 있는 이상은 완전 꽃놀이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또 이게 확산돼 갖고 외부에서 논쟁이 붙어도 계속 뭐 수사 가지고 또 장난을 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쾌지나 칭칭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권에서 이 야권이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정권 교체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건 제가 그 공자님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겠지만 예? 네. 그런 대의 큰 목적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거는 정책하고 있죠. 이런 걸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마치 그 한 개 잘 걸렸다. 이런 식으로 내가 대권 후보 되는데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싸우는 거는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한테도 대표 후보한테도 결코 국민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진실을 고백하라 뭐 하더니 그 후에는 배째라식으로 나간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 앞에 솔직히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하고 후보 사퇴를 하라 뭐 여기까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 사과하라는 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정사실화시키고 그 잘못한 게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해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네거티브로 그렇게 대응하면 되나 하면서 검찰 말하자면은 성질이 아직 남아있구만 하면서 누가 뭐 우리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렇죠. 뭐 훈수 들은 척 하면서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깃털이야 야, 김웅원 몸통은 손준석 윤석열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분노를 잘 조절을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계속 잠버치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앞장서서 앞선이 뒤서거니 해가지고. 우리 걱정은 이제 그런 건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더라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대권 후보까지 된 거 맞아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계속 맞아가지고. 근데 이번에도 있죠. 사실 윤석열이가 조금 그 왜 언론 이런 언론 문제 실수도 좀 하면서 좀 사그러져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국민의 관심을 받게 해가지고 좀 더 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잘 해결될 때 말인데 그래서 이 문제가 있죠. 제가 그래서 그 야권 후보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거죠. 어떤 그 원팀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정권 교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부 다 노력해야지. 마치 지금 좀 전에 두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정치에 안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삼류 사류라고 지금 환멸감을 느낀 국민들한테 또 한 번 더 실망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최재형, 장성민 뭐 이런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같이 거기에 그렇죠. 가세를 하는 거예요. 해도 부족, 그쪽에. 예. 예, 때리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특히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분은 상당히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캠프가 있고 물론 하니까. 캠프에서 그러겠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은 손망치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 이 말인데 윤석열이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은 도미노식으로 아, 완전히 끝난 겁니다. 와르르 끝나는 할 게 거예요. 없어요. 뭐 윤석열 제치고 당 후보가 되면은 뭐 얼마든지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이 정도 관심을 받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게 사실 윤석열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윤석열이 안 나타났으면은 지금 질의멸렬 이 정도인데 저는 그래 더불어민주당에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이 겁나긴 겁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까? 저는 그 느낌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겁이 납니까? 그 윤석열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윤석열이 겁나긴 겁나는 모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농담이고 그걸 떠나서 있죠. 더불어민주당한테 꼭 한번 고언을 드리고 싶으면요. 어떤 문재인 정권이 잘했으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도 정권 재창출을 도와줍니다. 그런 식으로 정권을 갖다 계속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를 볼 때는 내년 대선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작이 나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체육관 선거니까 이건 뭐 나가면 당선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작을 하는 게 없었어요. 있어봤자 아주 조그마한 공작들이지.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작이에요, 이거는. 이런 거 볼 때는 이게 우리의 실정,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 탈원전 문제, 이런 걸로 우리에 대한 지지가 지금 위험하다. 이걸 느끼니까 공작이라도 해가지고 제일 유력한 주자를 넘어뜨리는 게 정권 재창출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잘해가지고 정권을 가져올 생각을 좀 하시라. 예? 그건 이제 틀렸고 이제 뭐 틀렸죠. 문재인이 몇 개월이나 남았다고 잘하고 말 것도 없는 것인데 그게 결국은 맞아요. 여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대응이 지금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인 이해창까지 나서가지고 공작 그런 업무 3건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나서고 당대표 송영길, 윤호중 뭐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조국 추미애까지 나서갖고 국기문란이다 하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법무부 공수처가 또 손발을 맞추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지금 일사불란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윤석열을 완전히 가른쳐버려야겠다. 눌러버려야겠다.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아주 삼각편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작으로 진짜 일사불란하게 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데서 보면요. 우리가 참 고 교수님하고 이준석 대표를 사실 대표 되기 전에 많이 좀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국민들의 어떤 세대 교체, 정권 교체 열망에 부응한다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요새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그 공작 사건 와중에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 계속 윤석열을 갈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후보 크게 치명상을 입을 일이다. 후보 자격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접하지는 못했는데 여하튼 이준석 대표가 되면서 있죠. 이런 대여 투쟁 그리고 그 국민의힘의 어떤 일사불란함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야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야성이. 그래 우리가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 지난 7월달 이때만 해도 상당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때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 가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정치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 본인이 지금 정치적 역량이라든가 그 국민의힘 내에서 확보한 힘이 약하지 않습니까? 다만 대표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걸로 그 국민의힘을 갖다 어떤 이렇게
지휘하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정치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 서로 간에 그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다음 내 거 하나 양보하고 얻어내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주고 있다. 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당의 기둥뿌리가 지금 썩어가는 이런 상황이 왔으면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그렇죠. 대응을 하고 나서야죠. 자기를 버리면서 여당에서는 지금 총 공세를 펴고 있는데 오히려 야당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그리고 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이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전에도 나왔지만 그 음모론이라는 게 윤석열, 최재형은 당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홍준표, 준준연대 또는 두 사람 간에 무슨 미략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받을 만하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준표는 무야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라는데 저 민주당에서는 홍라땡이라는 거 아니냐. 홍준표가 나오면 땡큐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어대윤 아닙니까? 어대윤. 네. 어차피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어대윤이거든요. 특히 야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쨌든 당의 대응이 이러다 보니까 또 각 캠프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순망치안이라는 그런 이 금원도 버린 채 그냥 두드리기에 아주 골몰하다 보니까 당 전체가 이렇게 가다가는 과연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런 그래서 상황이죠. 우리가 그 지금 야권의 어떤 지지도 이게 윤석열 총장 혼자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이번에도 있죠. 윤석열 총장은 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공작 국면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우리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거 있잖아요. 본인의 힘을 한번 더 보여줘야겠다. 그거밖에 지금 기대할 데가 없어요, 지금. 예. 당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소금을 뿌리고 있으니 입당을 해가지고 조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준석이가 압박을 해서 그 들어오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그저 못 살게 굴고 있어요. 뒤통수를 때리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윤석열 캠프 상당수 사람들은 그거라 그 입당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전에 김종인도 입당할 필요 없다. 11월에 자기들끼리 당대 국민의힘에서 경선해갖고 한 사람 나오면은 그때 단일화해도 충분하다 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때 그런 전략이 더 나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 들어가가지고 국민의힘의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여당하고 싸우라 했는데 그게 완전히 뭐 조직의 힘을 이용하기는 그냥 조직의 그 해로움을 받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네요. 그러나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이런 고난을 뭐 총장 시절에 엄청나게 겪었고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자제를 겪었기 때문에 초임 검사실장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그런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대선 초반전도 아니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뭐 조금 가면 이제 국민들도 식상해가지고 그만하라 이런 게 금방 나와요. 김대엽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있죠. 진짜 말씀대로 지금 터져가지고 항이 나은 게 이 여권도 있죠. 좀 조급해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더 뜨기 전에 좀 제거를 해야겠다는 게 이게 사실 뭐 이해찬 상황의 말씀에 의하면은 거의 국기문란이고 경천 동지할 문제인데 이걸 사실은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경선 대선에 그 지금 출발선 있잖아요. 42.195 거기에 서 있지도 않아죠, 사실. 6개월이나 남은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태에서 서리건 상태에 터뜨렸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반면으로 말하면 있죠. 너무 조급해하고 있다, 지금 여권이. 윤석열이 뜰까봐. 윤석열이 더 이상 싹이 더 커가지고 막 아카시아가 왜 빨리 안 자르면 온 산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런 겁을 내는 거 아닌가. 지금 여권은 특히 이번 대선까지는 멀었고 본선용이 아니고
이번 경선에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무너뜨려 가지고 홍준표나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뭐 다른 사람은 어려울 것 같고 홍준표를 만들면은 이건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게 제일 경선용이에요. 경선용. 근데 경선은 지금 한 2달뿐이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게 상당히 타격이 가는 거예요. 당에서도 뭐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단장이 돼서 뭐 조사를 한다 어쩐다 하지만 거기서 뭘 뭐 하겠습니까? 그게 무슨 수사권도 없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도 답답하니까 캠프 내 우리가 스스로 이건 방언을 하는 수밖에 무슨 없어서 위원회인가 만들었더라고요. 정치공작 이 태스크포스 특위를 만들었어요. 예전에 그 중수부자 김홍일 하던 분하고 중수부장하고 또 그 대검 수사관으로 유명한 김태우 씨 뭐 이런 분 예. 김태우 씨. 청와대에 있다 나오는 예. 그런 분들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갖고 또 그 사람들은 수사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검사를 다 하고 수사관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자신이 수사 기법이 있는데요. 뭐. 그래서 이 나름대로 진상을 규명해갖고 빵 예.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그냥 확실히 밝히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위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라는 게 위험한 기회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요걸 갖다가 잘 반전시키면은 예. 엄청난 또 그럼요. 득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실망할 필요도 없고 국민들은 있죠. 진실을 믿을 주셔야 됩니다. 공작을 믿을 게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탄압을 받고 권력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때 더 지지율이 계속 올랐고, 컸죠. 예, 컸습니다. 이번도 무슨 당내 갈등이 아니라 이게 정치 공작의 냄새가 아주 물씬 풍긴다는 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나다 보면은 저쪽에서 확실한 물증을 검찰이라든가 이걸 내놓지 못하면은 이게 정치 공작이구나 해서 그게 오히려 역으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계자가 이야기한 게 들었어요. 예. 이 어떤 호재 악재가 있죠. 부동산이 상승기에 있을 때는 악재도 호재로 변하고 예. 하락기에 있을 때는 호재도 악재로 변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잘만 하면은 이런 악재도 호재라는 건 바로 진실을 밝혀가지고 공작이 밝혀내면은 윤석열 총장은 뭐 완전히 그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았다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이 문제는 예.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